보는 뉴스, 듣는 뉴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항공이 항공권을 대면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11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대상으로 3만 원 수수료 부과됩니다. 어쨌든 국내 여행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관광 수요를 분석했습니다. 아비아랩스 코리아가 사무실을 이전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투어와 현대 홈쇼핑이 호캉스 상품을 판매합니다. 동대문 노보텔 엠베서더 이용 상품입니다. 인터파크와 태국 관광청도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합니다. 입국 허용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에어부산과 부산 롯데 호텔도 에어텔 상품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8월 5일 수요일자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래블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유튜브에서 여행 중개소 또는 트래블 데일리를 검색하시면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리로만 듣고 싶으시면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여행 중개소를 검색하시면 쉽게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8월 5일 수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그죠? 7월 7일 그리고 오늘 8월 5일 막 한 달 그냥 팍팍 가네요. 어려운 시절일수록 시간이 잘 안 가는데 또 빨리 가는 거 보면 이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는 점점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 위로의 마음을 좀 가져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위로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저희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11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을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대면으로 구매할 경우 수수료 3만 원 부과합니다. 시작 시점 정확히 11월 1일부터고요. 공항 지점 그리고 시내 지점 등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또는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또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좌석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대면 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수수료 3만 원 내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발표는 시내 지점,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센터, 공항 지점이라는데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는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시내 지점도 여러분 보셨어요? 대한항공 시내 지점? 시내 지점도 본 적도 없고 공항에는 있죠. 공항에는 있고. 자,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여행 일정 변경 등 고객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대해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가 제외돼요.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거. 아울러 이코노미석은 수수료 내야 되는데 1등석 프레스티지 항공권 있죠. 1등석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즈니스석 해당하는 거, 그리고 국내선 항공권은 수수료 부과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뭐가 좋다? 뭐니 해도 머니가 좋다. 1등석 항공권, 비즈니스 항공권은 뭐 이런 거 없어. 참 돈이 참 좋아요, 그죠? 뭐 돈 있으면 뭐 수수료 부과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근데 이건 있겠다. 자, 마일리지를 통해서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나? 이거는 뭐 그래도 수수료를 내야 되나?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코노미였기 때문에 이런 거 디테일한 거. 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이 끝나는 오는 11월을 기점으로 대한항공이 이제 또 다른 수익 보전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들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매와 그다음에 발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수익성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점이라는 게 있는데 대한항공의 시내 지점은 글쎄 본 적 없고 대신 여행사를 통한 여행사를 우리가 대리점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우리 여행업계 내에서는 이번 수수료 부과 대상이 대한항공 시내 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구매시라고 대한항공이 밝혔는데 이 지점이라는 게 과연 여행사, 그러니까 대리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여행사까지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어요. 이거는 왜냐 이게 만약에 대리점 포함이다 그러면 이게 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가 된다는 거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업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그냥
일반 소비자분들은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큰 상관은 없죠. 예.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참 근데 아닐 것 같고 이게 여행사 대전 포함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이런 추측 이게 사실은 아닌데 추측을 그냥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행사 통해서 팔면 여행사에게 남는 돌아가는 그 타스프 관련한 이 비용들. 그런데 직접 사람을 통해서 항공권을 살 경우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 지극히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런 공정성에 있어서의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좀 그거 하기 위한 것 중에 일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거예요. 아마 팩트는 아닐 거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소식,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 2020 특별 여행 주간 사업 효과 분석 자료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냥 이거 하지 마시고 행사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 분석 데이터 자료를 내야 돼. KT 기지국 감지 통신 이동 자료와 BC카드 사용 실적 등 빅데이터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대요. 특별 여행 주간 기간 동안 지역 방문과 관광 지출 소비액이 모두 전월, 그러니까 6월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지만 아직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는 못 미쳤대요. 물론 지난해에 비할 건 아닌데 6월보다는 전월보다는 좀 증가했대요. 특별 여행 주간 동안 지역 방문 숫자는 6월 동기 대비 4% 정도 증가했고 제주도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원도, 인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감소했어요. 강원도는 한 6%, 전북 2%, 제주 1% 정도 오히려 증가했대요. 감소가 아니라 조금씩 증가했고 특별 여행 주간 동안의 관광 소비 지출도 전월 동기와 비교했을 때 숙박, 여행사 지출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교통비가 특히 대중교통이 많이 증가했네요. 대중교통이 38%, 자가용이 34% 정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부분별로 고른 증가 덕에 전월 동기 대비 전체 관광 소비 지출액은 26%가량 성장했지만 전년 동기 수준과 비교했을 때는 무려 87% 정도의 회복 수준, 무려는 아니고 87% 정도의 회복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13% 정도가 모질라다는 거지. 아직 우리 관광산업이 코로나19로부터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다만 특별 여행 주간 동안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6월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가을 여행 주간도 대충 날짜가 나왔는데요. 10월 31일부터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흘러나오는 라디오에서 하루 종일 흘러나오는 10월의 마지막 날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 여행 주간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비아랩스 코리아가 8월 3일자로 중구 청계천로에 위치한 시그니처 타워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곳 가셔서 더 사업 번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소 자막에 깔아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번호 기존과 동일하고요. 홈페이지도 동일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 이게 업체별로 좀 나눠져 있는 거를 저희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에는 업체별로 나눴어요. 근데 저희 방송에서는 같이 묶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통일성이 있어요, 요즘에. 자, 온라인 투어와 홈쇼핑이 같이 프로모션을 하고 인터파크와 태국관광청도 같이 프로모션을 하고요. 에어부산과 부산 롯데호텔도 같이 프로모션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냥 평상시에도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가 조금씩 도와서 손을 잡고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래서 뭐 여행사는 뭐 홈쇼핑 아니면 어떤 플랫폼 사업자 또 뭐 항공사는 지역 기반 항공사는 지역 기반의 대표적인 호텔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든지 우리 비행기를 타고 거기에 가시면 그 호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호텔을 좀 싸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관광청과 뭐 여행사가 됐든 관광청과 항공사는 프로모션을 잘 안 해요. 이 추세를 보면
잘 안 했던 것 같아. 그런 게 별로 기억에는 안 나와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런 그 업체와 업체끼리의 공동 프로모션은 예전보다는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 업체별 소개 잠깐만 해드릴게요. 온라인 투어가 9일부터 현대홈쇼핑과 호캉스 상품 판매하는데요. 호텔은 동대문 로보텔 엠베서더입니다. 우선 최대 45% 할인 특가 있고요. 다양한 부대 서비스 제공됩니다. 뭐 수영장, 루프탑 이용 뭐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터파크와 태국관광청 얼리버드 프로모션인데요. 31일까지 태국 여행 얼리버드 기획전입니다. 태국 패키지와 자유여행 10만 원 할인 쿠폰 제공한다고 합니다. 해당 쿠폰은 태국 여행 상품 예약 시 사용 가능하며 양국 국민, 그러니까 태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의 입국 허용이 이제 자유롭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또 혜택 텍스트 참고하시면 되고요. 에어 부산은 부산 롯데 호텔과 8월 말과 9월 캉스족, 늦게 바캉스 즐기시는 분, 늦게 호캉스 즐기시는 분을 겨냥해서 파격적인 가격에 부산 에어텔 상품 판매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에어텔 상품은 부산에서 늦은 휴가를 즐기는 분들을 위해 제공했다고 합니다. 김포 부산 왕복 이용권과 롯데호텔 부산 1박 숙박이 포함된 1인 에어텔 상품 주중 16만 8,600원, 주말 24만 3,300원. 예.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좀 싸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아마 저희한테 들어오는 자료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제가 뭐 기자로서 감히 예상을 해보면 맞을 겁니다.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름대로 정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트래블데일리 8월 5일자고요. 날씨가 더워요. 비가 잠깐 소강 상태인데 또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더워서 지치십니다. 저도 지치는데 여러분 힘내시고요. 더위에 코로나에 매출 없죠. 앞날 불투명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뭐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감사하고 즐겁게 버티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분명히 돌아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